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공구의 정의 그리고 종류, 그 중에 이제 절삭 공구 중에도 이제 형태별 이제 공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구의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삭 공구 연구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연장들이 좀 나오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철기 시대에 농경 시대에 사용하는 농기구들입니다. 보시면은 뭐 괭이 같은 것도 있고 낫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는 것이,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이 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 전통 그 악기를 제조하는 그 공구들입니다. 가야금, 그다음 금운고, 그리고 뭐 해금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좀 그 우측에 보시면 이미 이런 드릴의 형상이라든지 우리가 팔고 있는 스텝 드릴의 형상, 이런 것들이 조선 시대 때도 이미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들이 전통 목공, 그러니까 우리 가구, 나전칠기라든지 뭐 문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때 쓰는 그 도구들입니다. 톱부터 끌, 그다음 망치 이런 것들이 쓰였고요. 그다음 제일 우측 하단에 있는 거는 좀 생긴 것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저거는 자동 드릴입니다. 끝부분에 요게 그 나무를 뚫을 수 있는 드릴이 박혀 있고요. 우리 그 천정에 그 뭡니까 피스를 박을 때 쓰는 자동 그 드릴 있죠, 드라이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플라이 휠 역할을 해서 뱅글뱅글 돌고, 그 다음에 요 선이 꼬이면은 저 활을 들었다 놨다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구멍을 뚫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그 뭐 조선시대 이후에 이전에도 이미 이런 공구들이 많이 쓰였고, 지금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구는 뭐 장치를 만들 때, 기계, 기구, 장치를 만들 때 쓰는 영장을 전부 다 공구라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이제 그림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 조선시대 때 담론 김홍도 선생이 그린 그 대장간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이제 쇠를 가지고 어떤 연장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우측 편에 보시는 거는 좀 특이하게 생긴 공구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쇠를 이렇게 가는 봉으로 만듭니다. 봉을 만들어서 굵은 구멍을 통과를 시키면서 당겨내죠. 당겨내면 조금 가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작은 구멍으로 해서 당겨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크기의 철사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이미 이런 그 아변이나 전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석쇠인데, 제가 이 석쇠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맏칼럼 리스트 중에 황모씨라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백모씨하고 둘이 언쟁이 붙고도 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불고기에 대한 그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불고기는 그 근래에 나온 거지 옛날에는 없었다. 그 원인이 뭐냐? 우리는 석쇠가 없었다 그랬어요. 석쇠가 없었는데, 사실은 그 문헌을 찾아보면 석쇠가 있었습니다. 그 조선 태종 때 이미 그런 문헌이 나오는데요. 서울에 뭐 무슨 그 대감이 그 부인하고 그 이제 종하고의 어떤 그 트러블 때문에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대감이 설쇠로서 그 와이프를 때렸대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사헌부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그 대감은 잘리고요. 잘려서 이제 귀양을 가고, 그 다음에 그 와이프는 이혼을 당하면서 유배를 갑니다. 그게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 이미 설쇠라는 것이 이미 그 우리가 지금 쓰는 석쇠입니다. 그때 아마 그 황모 씨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불고기집에 가면 쓰는 이렇게 그 격자 모양, 얼그먹을하게 생긴 그런 석쇠만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그 철사가 이미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도 기술입니다. 지금 이런 철을 만들 때 나오는 것들은, 그 쇳물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퍼석퍼석한 쇠입니다. 잘 부러지는 쇠거든요. 그래서 철사를 당겨내려고 하면 철이 되게 물러야 돼요. 무르게 하려면은
아주 이거 복잡한 그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기술이 조선시대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조선시대에 이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우측편의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사진인데요. 저거는 이제 이 공구가 언제 발달하게 되냐면은 항상 전쟁하고 연관이 됩니다. 전쟁하고 전쟁 때는 뭐 어떤 전쟁 물자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그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이 쭉 쓰면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이제 공구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기 아마 2차 대전쯤에 이제 나오는 그 군수 공장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그 순서가 이게 맞습니까? 뭐 좀 빠진 것 같은데. 공구의 정의하고 이게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구를 보면은 공구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구들이죠. 전동 공구, 용접 공구, 뭐 수작업 공구 있는데 이 크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크기는 이 그림을 만든 게 제가 16년인가 그때 만들었습니다. 영남 이공대에 이제 강의할 때 공구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때 이 그림을 썼었는데 이런 종류들이 엄청 많습니다. 공구들이. 다음에 그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이제 전동 공구가 있고요. 전동 공구라는 거는 그 전기의 힘으로서 모터를 돌려서 그 동력으로서 가공하는 공구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계양이라든지 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동 공구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용접 공구가 있습니다. 용접 공구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산소 아세틸렌 이렇게 불꽃 뭐 철공소에 가면 불로 팍팍 튀는 거, 그다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용접기뿐만 아니고 용접에도 상당히 공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런 용접 벤치 같은 거,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전선을 납땜할 때 이렇게 감아주는 자동 권선기입니다. 선을 이렇게 다리 같은 데 감아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용접 토치고요. 그 다음 보안면. 그 다음에 이런 철판을 이제 정확하게 깎아내기 위한 그런 측정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용접 공구에 속하고요. 사실은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다의 하나의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용접 공구에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걸 나중에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에도 보면요, 공구가 상당히 많이 쓰이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도로의 아스팔트를 절단하는 이런 여기도 이제 회전 톱이 들어갑니다. 다이아몬드 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도블록 같은데 벽돌을 깨죠. 예전에는 그냥 망치로 이제 손으로서 깼었는데는 요즘 이렇게 칼 같은 걸 절단해서 아주 이렇게 면이 딱딱 떨어지게 잘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거는 이제 바닥에 미장할 때 최종 시야계라고 합니까? 이제 시야계 할 때 이제 쓰는 공구.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건설 공구들이 좀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수작업 공구, 그다음 벤치 드라이버, 이제 보통 가정에 저는 다 한 세트 다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구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뭐 집에 없는 거 없습니다. 전동부터 해갖고 그라인더까지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공학 공구는 말 그대로 기름하고 공기하고 압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제 도구들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자동차 정비소 가면 타이어 갈아 낄 때 딱딱딱 따다닥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임팩트 렌치인데 그런 공압을 이용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철판을 절단할 때 유압으로 눌러주는 거, 아니면 제일 우측편에 보시는 게 자키죠. 자키. 요새는 저런 거 잘 안 씁니다. 무겁기 때문에 안 들고 있는 차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전부 다 나사자키를 쓰는데, 옛날에는 중량물을 들 때는 이제 좀 유압자키를 썼었죠. 그리고 이제 목공구입니다. 목공구는 대표적인 게 끌, 대패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팔고 있는 루트비트, 모서리 강화하든지 챔퍼 강화하는 건 이런 것들이 이제 목공구에 속합니다. 다음.
그다음에 측정 공구가 있는데요. 측정기라고도 하고 또 공구라고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다이얼 게이지, 그다음에 뭐 버니어 캘리퍼서,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눈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런 차이도 있고 한데, 이런 것만 해도 또 하나의 또 과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밀 측정이라든지 측정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가 좀 있으니까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요거 사용법, 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립은요, 이런 거는 뭐냐면은 육각 볼트 있죠. 육각 볼트를 갖다가 이제 요 하나의 그 틀에다가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가 있으면은 작은 거부터 이제 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쪼았다 풀 수, 요런 거는 보통 자전거 사면 하나씩 껴줍니다, 옷에. 그 다음에 요런 그 우리 선 소켓, 볼 소켓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톡스 렌치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스패너 이런 것들이 이제 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삭 공구인데, 절삭 공구는 지금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뭐 밀링 공구하고 밀링 그 선반 뭐 드릴 보링 뭐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뒤쪽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절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절삭이라는 거는 자 우측 그림 보시면은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사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깎죠. 그 다음에 우측 편에 있는 그러면 연필을 깎습니다. 그죠? 깎는 게 절삭입니다. 그러면은 깎게 되면은 나오는 부스러기가 있죠. 부스러기가 뭐냐면 칩입니다. 칩이라 그래요. 그 다음 우측 편 제가 이제 그 좀 재밌으라고 하나 넣어봤는데, 과자들 있죠. 뭐 포카칩, 뭐 콘칩, 버터칩, 저 칩이 같은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절삭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칩이 생긴다. 그러면 절삭하고 절단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절단은 뭐냐? 절단은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무를 자르죠. 과일을 자릅니다. 그러면은 절삭은 칩은 못 쓰는 거고, 절단은 잘린 거나 자른 거나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단하고 절삭이 큰 차이입니다. 다음. 이게 절삭 공구라는 게 이제 그 나오는데, 뭐 딴 거 없습니다. 공작기계에 꼽혀서 쓰는 공구들이 절삭 공구인데, 그 공작기계란 게 뭐냐면은 가장 일반적인 게 선반, 밀링, 보링, 뭐 뒤쪽에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선반에서는 공구들이 바이터, 그 다음 밀링에서 있는 것이 엔드밀 드릴, 보링일 때도 이제 뭐 바이터, 그 다음 리머, 호버, 탭 뭐 이런 것들인데, 저건 또 전문적인 뭐 기술이 요할 때는 사용되는 것들이지만은 지금 뒤쪽에는 그 바이트 엔드밀 드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이게 2000년대 초에 독일에 있는 발트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공구 회사고 그 공작기계도 만듭니다. 그 회사에 갔을 때 로비에 가니까 이런 그 30년대, 1930년대에 만든 밀링이랍니다. 자기들이 만든 밀링이라고 이제 전시를 하고 골동품들 여기저기 좀 놔뒀었는데, 이런 거 사실 구경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한컷 찍었었고, 이런 밀링에 사용되는 그 공구들이 우측 편에 있는 저런 공구들입니다. 그러면 이 절삭 공구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나 하면 이게 이 그림을 도표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기계 부품을 강화할 때 돈이 듭니다. 그 돈이 이제 제조 원가라 그러는데, 제조 원가를 분석을 해보면은 크게 가공비가 제일 많이 들고요. 가공비 속에는 뭐 기계 감가상각, 그 기계 딸른 값, 딸른 돈, 그 다음에 원재료비,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 그 다음에 전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포함되는 게 가공비입니다. 이게 한 70%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라는 거는 간접비라고 그래서 무슨 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25%. 공구비는 실제로 많이 안 큽니다. 안 큰데, 이 좋은 공구를 쓰게 되면은 이 가공비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구를 2배를 비싼 걸 써서 가공비를 10% 이상 줄이게 되면은 그게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헐한 공구 하나로 1시간에 5개 만드는 것보다 비싼 공구 2배 비싼 거라도 1시간에
15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공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공구는 결국에 가공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공구를 추천해주고 고객들한테 유도를 하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쪽에서는 생산성 올라서 좋고 우리는 매출 올라서 좋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선반 공구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선반에는 크게 선반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그 공작기계에서 가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작물이 도느냐, 공구가 도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반은 공작물이 돕니다. 공작물이 돌고 밀링은 공구가 돕니다. 그 차이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선반용 외경 바이트입니다. 외경이라는 거는 바깥을 가공하는 게 이제 외경이고요. 외경 바이트라는 거는 이제 바깥쪽을 가공하는 거고, 그러면 속을 가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외경 바이트는 형상은 여러 가지 있고,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 노란 거 보이시죠, 이거? 노란 거. 요게 인서트입니다. 예전에는 인서트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냥 단체 바이트라 그래서 스텔라이트나 뭐 이런 뭐 전문적인 용어는 생략 안 하겠습니다. 요걸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문구 중에 카타 칼 있지 않습니까? 카트탈, 뭐 하나 자르고 나서 따르면은 꺾어버리죠. 꺾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일회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새날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같은 경우는 새 모서리를 쓰고 또 뒤집어서 또 한 번 더 쓸 수가 있고요. 그럼 6번 쓰죠. 그 다음에 이 마른 목골, 그 다음에 사각형 저런 거는 8면을 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것도 3면 쓰고 4면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서트들은 한 번 쓰고는 버리는 게 요걸 스로우웨이 타입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다 하시는 걸 마음에 되고요. 다음. 자, 이거는 좀 전에 보셨던 거는 내경이고 요거는 이제 외경입니다. 내경입니다. 이걸 보링이라 그러는데 보링이라고 하는 게 뭐가 하면은 그 있는 구멍을 넓히는 게 보링이에요. 드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드릴은 없는 구멍을 뚫는 게 드릴이고 보링이라는 것은 있는 구멍을 넓히는 게 보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경입니다. 이게 바깥쪽이 피삭제고 안쪽으로 구멍을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내경을 가공한 게 내경 선반용 공구 또는 보링 바라고 합니다. 이거 보통 대구택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저 야금서도 나오고 뭐 나온 데는 많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반 가공 예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이건 유튜브에서 동영상 따오다 보니까 뭐 원어로 나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외경입니다. 좀 여기 인서트고 깎이면서 여기 칩이 나오죠. 연속적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외경을 강화할 때도 그냥 직선으로만 가능하는 게 아니고 뭐 윤곽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쇠를 이렇게 야물 쇠를 그렇게 저 인서트로 막 이렇게 강화해 낸다는 게 다음 넘어가시죠. 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끊고 다음에 넘어갑시다. 다음에 이제 밀링 공구인데요. 밀링은 보면 이제 밀링이 또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평면을 가공하는 공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면 같은 곡면을 가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평면용 공구입니다. 평면을 가공하는 밀링인데 페이스 카타라고도 하고요. 형태는 이렇습니다. 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런 아바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아예 그 본체에다가 저렇게 자루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뭐 프로커치라고 하고 이름인데 결국은 면 치는 거예요. 평면을 쭉 쳐가 나가야 될 때 쓰는 공구들이 이제 밀링 카타입니다. 뒤쪽에. 자, 요거는 밀링 가공하는 건데 밀링 가공이 어떤 거라 하는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바라 그러는데요.
그 카타가 바로 주축에 못 꼽힙니다. 못 꼽히니까 중간에 매개처럼 이제 아바락 하는 걸 끼워서 하는데, 아바에다가 페이스 카타를 꽂고 그다음에 앞에 장착시키는 스크류를 바꿔요. 그다음에 인서트를 끼웁니다. 저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툴 체인지가 되고 이렇게 쭉 면을 칩니다. 면. 그냥 이 직선 면밖에 못 쳐요. Each insert has 4 cutting edges and can be rotated 90 degrees to expose a fresh cutting edge. 이 칩 보이시죠? 칩이 이렇게 막 부시리 막그 쇳가루죠. 쇳가루들이 막 날아갑니다 지금. 그 쉘을 저렇게 쉽게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이제 평면을 가공하는 거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곡면을 깎습니다. 곡면을 깎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솔리드라고 합니다. 솔리드 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냥 하나의 몸체에 자루부가 있고 앞쪽에 기능부가 있습니다. 이게 조립되는 게 없어요. 조립되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정밀도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시는 거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기능은 곡면을 타든지 뭐 이게 그 하는데, 요건 또 인서트가 붙었죠. 인서트가 어떤 거는 뭐 하나의 인서트가 박힌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립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얘들은 황석으로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은 이 바디를 몸체라고 합니다. 바디하고 인서트에 조립이 되잖아요. 조립이 되면 항상 공차가 생깁니다. 공차가 안 맞으면 조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차라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들은 황석용. 황석이라는 거는 막 걷어내는 거. 급한데 막 황석을 걷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치수를 만들어낼 때는 이런 정삭 툴을 씁니다. 근데 요즘 또 나오는 게 또 기술이 또 발달이 되었고요. 이런 인서트를 안 쓰고 좌측 상단에 보면은 아예 꼭지를 갈아 끼웁니다. 꼭지를. 요런 볼앤드밀 같은 경우도 이거 한번 쓰면 버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재현석을 하든지. 근데 요 부분을 딱 잘라서 나사로서 조립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지금 뭐 이스카 같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곡면 가공. 아까 평면이고 요건 곡면 가공인데, 이거 곡면 가공 이렇게 합니다. 이거 피드라고 하는데, 이게 공구가 쫓아다니는 속도가 피드거든요. 굉장히 빠르죠. 이건 옛날에 과거에 핸드폰 검역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이게 작은 볼앤드밀로 타고 넘어야 되거든요. 곡선을. 이런 것들이 이제 곡면 가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인데, 드릴 이게 뭐 앞면 우리 카탈로그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요는 그 스마트 스텝 드릴 같은 거, 그 NC 드릴, 그 다음에 요 밑에 조금 올릴 수 있어. 요건 이제 센터 드릴, 이번에 그 개발한 센터 드릴. 그 다음에 실제로는 요거는 뭐 철판용이나 뭐 철공용이고요. 실제로 그 부품 강화하고 이런 데는 이런 거 안 씁니다. 안 쓰고 이게 진짜 이게 스텝 드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스텝, 두 스텝. 이게 좀 초경으로 만들고 버니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거는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우측 편에 있는 게 이제 T 드릴, U 드릴 하는 건데, 요런 드릴인데도 앞쪽에 인서트가 붙었죠. 밀링 카타에도 인서트가 붙었고, 그 다음에 볼 카타에도 인서트가 붙었고, 드릴에도 인서트가 붙습니다. 왜 이게 자꾸 이렇게 하냐면 경제성 때문에 그래요. 경제성도 있고, 그 다음에 저만치 굵은 거를 이런 그 솔리드로 만들려고 하면 재료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강화하는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더라도 저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T 드릴, U 드릴이 대경, 굵은 그 구멍을 강화할 때는 저는 이제 많이 쓰입니다. 다음. 자, 요 드릴을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일반 그 솔리드, 그러니까 하나의 일반 트위스트 드릴입니다. 일반 드릴.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저도 이게 공돌이지만은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쉘을 저렇게 쉽게 북북 뚫을 수 있는지. 자, 여기 이제 T 드릴, U 드릴인데요. 한번 보시죠. We're looking at spot drilling on an incline. In the video, you can see how the drill is initiated. 지금 이 굵기가 상당할 겁니다. 한 25파이 정도 되어 싶은데, 이것도 경사면입니다. 경사면. 드릴이 평면을 뚫고 들어가지만 경사면에 있으면 삐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흐트러짐 없이 그냥 그대로 쑥쑥 내려갑니다. 이게.
In the video, however, we did a dry run so that we can see what's happening, and thus only with a depth of 1 times d. In the next step,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관통이 돼요. 이렇게 쭉 관통되는데 이 뚫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그죠? and we're now drilling a 저기 쑥쑥 막 무에 그냥 이렇게 칼집 넣듯이 막 그냥 쑥쑥 넘어갑니다. 다음. 자, 지금 보셨던 거는 이제 선반 공고, 밀림 공고, 그다음 드릴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뒤쪽에 뭐 보링이라든지 리마라든지 그다음에 소라든지 이런 거는 이 짧은 시간에 다 못합니다. 그 과목 하나, 그 선반 하나가 과목이에요. 그걸 잘 알게 되면은 그거 밥벌이 해도 됩니다. 밀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뭐 한 학기씩 배우고 하는 거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해드리고. 자, 이제 공구 소재인데 공구 소재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철강 소재, 철 소재하고 세라믹 소재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 벤치 만드는 것도 철이고, 그다음 수공구 뭡니까 뭐 철자 뭐 이런 거 전부 다 철이죠. 그 철에 대한 것도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할 게 이제 초경입니다. 초경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좀 가는 관계로 좀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철을 만들 때 철이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철 얘기도 재밌습니다. 이게 저는 재밌는데 다른 분들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철이 우리나라에도 그 가야 시대 때부터 철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가까운데 합천에 가면 야로 있죠. 야로가 그게 덜야자의 그 용광로 할자 노자입니다. 거기서 이미 철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김해 쪽으로 가면은 그 김해 그 민자고속도로 타고 가다 끝부분에 우측에 상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철광석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충북 음성 대소면 쪽에 가면 거기도 충주 쪽에도 철이 엄청 나오고요. 그다음에 울산 쪽에도 이제 철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던 철이 보면은 지금 있는 철하고 좀 틀립니다. 그때도 물론 이제 철광석을 녹여서 하긴 했는데 그때는 연료를 뭘 썼냐면은 그 숯을 썼어요. 숯을 썼었는데 숯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열량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별로 열량이 안 나와요. 그래 쇠를 충분히 녹일 수 있는 만큼의 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철이 되게 퍼석퍼석했습니다. 퍼석퍼석. 그래서 뭐 전쟁을 나가잖아요. 전쟁을 나가는데 선진 기술을 가진 그 종족들은 철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우리 사극 같은데 보면 칼싸움을 이렇게 하는데 칼을 두 개 탁 부딪혔는데 하나는 뚝 부러진다 이거예요. 그 기술이거든요. 그 철을 그만큼 단단하게 해주는 기술을 가진 종족은 살아남고 그걸 못 따라가는 종족들은 전부 다 지배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망합니다. 그 기술이 생존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과거에 우리 갖고 있던 그 철들은 보면 퍼석퍼석한 겁니다. 그게 괴련철이라 근데 그래서 우리가 대장간을 만들었습니다. 대장간을 만들었던 이유가 자꾸 이렇게 때리죠. 망치로 때립니다. 때리면은 철이 쫀득쫀득해져요. 우리 밥 있지 않습니까? 밥. 예를 들면 이제 밥이죠. 밥하면 이제 고두밥을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고두밥은 이렇게 밥 숟갈을 떠더라도 좀 벌벌 휘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두밥을 손으로 자꾸 비비면 어떻게 돼요? 쫀득쫀득해지죠. 그게 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을 자꾸 때리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불순물하고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왜 자꾸 이쪽으로 가느냐 하면은 하는 그게 이제 포항제철에서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바로 다음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우리가 팔고 있는 공구들의 전부 다 80~90%가 전부 다 이 철강 재료에서 나옵니다. 철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의 원재료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 들어가는 기술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야 어디 가서 뭐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뭐 이런 게 좋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구강하고 이제 고속도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라믹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특수한 분야니까 절삭하시는 분들한테는 세라믹이 뭐다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가 뭐 어떻게 쓰인다 하는 거 아시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하락하는 게 초경 공구입니다. 그 초경은 또 뭐냐? 요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자, 이제 철을 만드는 공정을 간단하게, 뭐 제가 포철 출신도 아니고 한데,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걸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제선 공장이라는 게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제선 공정입니다. 먼저 제철 원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세계 각지로부터 수입하여 원료 부두에서 하역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옮겨진 철광석은 소결 공정을 통해 일정한 크기의 소결광이 되고, 석탄은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져 코크스로 만들어집니다. 고로는 100m 이상 거대한 높이의 용광로를 말하는데요. 소결광과 코크스를 고로 위에서 잠입하고, 아래에서는 1200도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면 코크스가 산화해 소결광을 환원시켜 용선이라고 부르는 쇳물을 만듭니다. 자, 스톱. 여기까지 합시다. 동영상 그만. 이거 쇠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아까 그 뭐 철광석 이렇게 막 산 깎아가 나오는 거 있죠. 그 호주나 뭐 오스트리아 호주라든지 아니면 멕시코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이제 철광석을 가다는 노지입니다. 노지. 그냥 산을 깎으면 다 철광석이에요. 그걸 배에 싣고 와서 포항 부대에 불러놓으면은 이제 그 코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커스가 뭐냐면은 석탄이에요. 석탄인데 우리 집에 쓰던 옛날에 쓰던 연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연탄입니다. 무연탄이라서 그 쇠를 녹일 수 있을 만큼의 열량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코커스라는 거는 유연탄이에요. 연탄. 그 연기가 나는 탄인데 그것을 갖고 와서 한번 구워요. 구우면은 그 탄 속에 들어있던 유황이라든지 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거 다 타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 그거를 다시 시루떡 샀듯이 철광석 한 칸 샀고 그 다음에 코커스 얹고 철광석 샀고 코커스 얹고 그 시루떡이죠. 시루떡 같이 쭉 싸서 밑에서 불을 찌릅니다. 그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으면 쇳물이 녹아내려요. 그 쇳물이 용선이라고 그래요. 제선. 근데 포항제철은 그게 일괄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제철소가 그 세계적으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쇳물을 녹여서 아병강판, 우리 저 길거리 보면은 큰 롤라에 이렇게 쇠를 뚝뚝 감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아병강판인데, 냉연강판, 뭐 열간강판인데, 그걸 일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철소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자동차하고 그 경쟁력을 가진 게 전부 포항제철이 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만든 쇠를 갖고 우리가 공구를 만들려면은 그냥은 못 씁니다. 그냥은. 거기다 다른 원소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쓰는 게 코발트, 크롬, 몰리브뎀, 바나디움. 이게 아주 굉장히 야문 성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집어넣어서 이제 공구를 만듭니다. 공구를. 넘어가시죠. 이거는 이제 세라믹인데, 세라믹 넘어갑시다, 그만. 할까요? 세라믹은, 가루는 뭐 어떻게, 세라믹 하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뭡니까,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세라믹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라믹하고 틀립니다. 이게 이제 산화 알루미늄, Al2O3라고, 그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왜 그 계단 있잖아요. 계단에 신주 같은 거 박혀 있죠. 노란 신주. 닦지 말라고. 거기 이제 아줌마들이 앉아서 이렇게 그 퍼렇게 녹이 슬면은 닦습니다. 아니면 녹그릇 닦을 때. 그 하얀 가루 쓰죠. 그게 산화 알루미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라믹입니다. 세라믹이라서 이렇게 이제 섞어갖고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서 어떤 뭐 형태를 만들어서 찍어요. 찍습니다. 그 우리 식빵 만드는 거 똑같아요. 식빵에 밀가루도 들어가죠. 설탕도 들어가죠. 베이킹 파우더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우더를 만들어서 요 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털에다 집어넣어서 찍어요. 압력을 줘서. 저렇게 이제 압력을 줘서 인서트도 이렇게 만듭니다. 인서트도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팔고 있는 인서트도 이렇게 만들고.
그 요거를 이제 굽습니다. 구워요. 이거는 이제 저 인서트 같은 게 이렇게 자동으로 프레스로 푹푹 찍거든요. 찍으면은 밑으로 쭉 흘러내립니다. 저런 식으로. 그 형상 맞추느라고 가공도 하고.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형상 가공을 합니다. 몸통에 홈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에다 집어넣고 굽습니다. 빵 굽는 거하고 똑같아요. 빵 구울 때 베이킹 파우더 뭐 이런 거 집어넣고 물 반죽 하잖아요. 반죽해서 빵틀에도 넣죠. 식빵 같은 경우는 빵틀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형을 만들어서 그냥 굽습니다. 구우면은 이런 그 세라믹 공구가 돼요. 공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마를 하고요. 됐습니다. 뒤쪽은 끝.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공구 소재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철기라는 거는 무슨 합금강, 그 다음에 하이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스. 그 다음에 뭐 일반 탄소강, 벤치 니빠 드라이버 만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위쪽에 다이아몬드, CBN, 그 다음에 뭐 세라믹 이런 거는 이제 세라믹 계열. 그 다음 그 중간에 세라믹하고 금속을 섞어 놓은 게 이 중간 계열입니다. 중간이 뭐냐면은 촉용합금이에요. 촉용합금. 촉용합금 때문에 보면 무슨 코팅도 있죠. 코팅도 이제 그 일종의 세라믹인데, 그거는 전문직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탄소 공구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철이 그냥 철이 아닙니다. 철도 보면 종류가 많아요. 순철이 있고요. 연철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주철이 있습니다. 주철. 주철은 아시죠? 무쇠. 우리 그 옛날에 소죽솥이나 뭐 이렇게 밥솥 그 하던 그 부뚜막에 있던 솥. 그게 주철이고 무쇠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강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강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연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사 만드는 정도. 아주 이렇게 낭창낭창한 거 있죠. 거기 연철. 그 위에는 전부 강입니다. 왜 강이냐? 철하고 탄소하고의 합금이기 때문이에요. 탄소는 아까 그 쇠를 만들 때부터 탄소가 들어가죠. 코커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탄소지 않습니까? 그 연료가 탄소이기 때문에 탄소인데, 그래서 탄소강이에요. 강입니다. 강. 그 탄소강으로 만드는 것들은 좀 무른 것들이에요. 딱딱한 게 아니고 좀 무른 것들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합금공구강 하는 거는 여기다가 니켈, 크롬, 몰리브덴 뭐 이런 거 뭐 딱딱한 원소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집어넣게 되면은 기계적인 성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더 야무러져요. 야무러지는 것들로 이런 그 소켓 같은 거, 그 다음 기아, 아니면 이거 벌초할 때 쓰는 그 칼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쓰죠. 다음. 그 다음 고속도강인데, 고속도강은 이게 말이 좀 뭐 하이스피드 이래, 고속도로도 하이웨이 가듯이 하이스피드죠. 이게 왜 고속도강이냐면 기존에 앞쪽에 나오던 그 공구 재료들은 1시간에 5개밖에 못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에 5개밖에 못 만드는데 똑같은 거를 이 고속도강으로 만들면은 20개가 나와요. 그 생산성이 3배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단위 시간당 나올 수 있는 산출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강입니다. 이거는 1903년쯤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게 이제 그 브로치 같은 거, 브로치나 호버, 그 다음에 이런 그 띠톱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하이스로 많이 만들죠. 다음. 그 다음에 촉용합금인데, 촉용하는 게 이게 촉용 뭐냐면요. 텅스텐입니다. 텅스텐. 우리 저기 옛날에 어른들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단가루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단가루 톱하고. 그게 뭐냐면 도시바에서 만든 합금이 텅얼로이입니다. 텅얼로이. 그 텅스텐하고 알로이 합쳐갖고 이제 텅얼로이 하는 건데, 그 텅얼로이를 일본 분들이 그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단가루 이렇게 합니다. 단가루. 이제 와전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단가루 그게 촉용입니다. 촉용인데, 촉용이 또 그 좀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그 이게 빵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파우더를 갖고 반죽을 해서 반죽할 때 그
물 대신 뭘 쓰냐면 코발트를 씁니다. 코발트. 코발트라는 금속이 있어요. 코발트를 집어넣고 형태를 만들어서 구우면은 이런 인서트도 나오고, 그죠? 엔드밀 같은 이런 봉소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이 입자가 얼마나 굵으냐, 그다음 코발트라는 그 바인드를 그 안에 넣는 원소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경도라든지 이게 다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소재를 선정할 때 잘 선정을 해야 되고, 이 텅스텐 용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전자레인지 있죠. 우리 집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보면 그 열선이 들어갑니다. 코일이 들어가는 것도 텅스텐. 그다음에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진동이 오죠. 진동이 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동이 오려면은 실제로 볼트 대가리만큼 큰 게 떨어야 돼요. 근데 그만큼 넓은 게 들어갈 수가 없죠, 최적상. 그래서 이 초경합금을 씁니다. 왜냐? 얘가 엄청 무겁거든요. 물보다 19배 무겁습니다. 물보다 19배 무거워. 그러니까 그냥 물 1리터가 치면 1kg입니다. 근데 이 초경 1리터가 치면 19kg가 돼요. 그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게 떨어지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동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무기 물자, 앞에 탄두 같은 거 저런 것도 이제 텅스텐에 쓰이죠. 그 다음에 세라믹인데요. 세라믹은 이제 좀 전문적인 건데, 공구는 치워버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칼 보셨죠, 요새? 이 교세라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세라에서도 나오고, 요즘 중국에서도 많이 싸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르코니아라는 거예요. 지르코니아는 보통 어디 쓰냐면은, 임플란트 할 때, 몸에 받고 위에다가 크라운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씌우거든요. 그 이빨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지르코니아인데, 요게 이제 기계적인 성질보다도 이게 되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칼을 한번 써보시면은 이 되게 좀 고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과 깎잖아요. 사과를 깎죠. 사과를 깎으면은 그냥 일반 스틸로 되는, 그러니까 쇠로 되는 그 칼로 사과를 깎으면 사과 깎은 표면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갈변이라는데 그 산화가 빨리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고. 근데 얘로 깎으면은 세라믹으로 깎으면 그게 오래 갑니다. 그 화학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김치를 썰죠. 김장김치 같은 거. 김장김치 썰 때 이걸로 썰면은 김치가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어서 가격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 이제 세라믹이 그 초경보다 더 단단합니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한번 그 가공했던 그 롤라 같은 거 이런 걸 벗겨낼 때 이제 세라믹들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CBN 칸, 우리 CBN 말은 많이 들었죠. CBN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붕소입니다. 붕소인데 이것도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만들어서 합성시킨 건데 다이아몬드 정도 딱딱합니다. 다이아몬드 굉장히 야물어요. 그래서 야문데 요거를 그냥 큰 덩어리로 못 만드니까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찍어냅니다. 이것도 빵굽도 씹고봐요. 코발트 집어넣고 꽂고, 아니면 이런 연사 휠 같은데 다이아몬드 붙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쓰이고 있고. 다음에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이것도 참, 이 인조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도 물론 공구로 쓰이는데 인조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PCD 그래갖고 이제 MCD 계속 쓰이는데, 이것도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연구했는 그게 1700년부터 연구를 했더라고요. 해갖고 죽기도 많이 죽었대요. 이게 엄청난 압력을 줘야 되거든요. 압력을 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면은 어떤 쇠로 되는 구 안에다가 흑연 가루를 집어넣고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약을 넣어놓고 터뜨렸대요. 그러면 터뜨리면 열하고 압력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근데 다이아몬드는 안 나오고 용기가 터져갖고 실험에서 많이 죽었대요. 하여튼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역사만 쭉 이야기를 해도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지만은 비싸서 못 쓴다. 그 대신에 인조 다이아몬드는 싸지만은 경도하고 이런 거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거의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버금갑니다. 근데 인조 다이아몬드는 새까매요. 새까맣기 때문에 보석으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 앞쪽에 세라믹 칼 보여드렸는데 지르코니아 하는 거 있죠. 지르코니아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조 보석에 있는 큐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르코니아입니다.
똑같아요. 아니 구성은. 다음. 자, 이제 앞쪽에 그 공구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연구실, 절삭공구 연구실에 갖고 있는 장비들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구 현미경인데, 요거는, 용도가 뭐냐면은,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물건을, 공구를 봤을 때, 현미경 한 50배 정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돋보기나 아니면 그냥 광학 확대경으로 봤을 때 안 보이는 것들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빨이 빠졌는지 아니면 크랙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움푹 파였는지 이런 것들이 연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혹시나 영업하시다가 우리 물건 이거 왜 안 좋냐 그런 거 한번 보내보십시오. 보내보시면은 물건을 잘못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잘못 썼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용도로 있고요. 그 다음 경도기도 있습니다. 경도기는 말 그대로 얼마만큼 이 공구가 딱딱하냐. 딱딱하다는 거는 이제 물렁물렁하면 금방 따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딱한 거를 공구마다 이제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경도가 예를 들어서 HRC로 뭐 65다. 그럼 65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걸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나 이제 뭐 철뿐만 아니고 이런 뭐 합금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이제 재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의뢰를 하시면 이제 해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런 뭐 기본 측정기는 다 있습니다. 하이터 게이지도 있고 마이크로미터 버니하고 다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절삭공구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신상품을 이제 개발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절삭공구뿐만 아니고 그다음 뭐 벤치, 드라이버, 닙바, 뭐 수공구, 그다음에 아니면 뭐 전동공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뭐 기계공학적인 아니 뭐 재료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때는 뭐 언제든지 좀 그 코웍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품질 검정도 일부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저 뭐 경도기하고 공구 현미경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이제 좀 제한적입니다만은 이거 말고 안 되는 거는 외부 기관 활용하면 됩니다. 뭐 저 대학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원 연구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의뢰를 해서 품질이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 뭐 너 잘못이냐, 우리 잘못이냐, 그거 따질 때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런 것도 저는 이제 루트를 압니다. 어느 쪽에 의뢰를 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거 알기 때문에 그다음 이용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기술 교육 있죠. 기술 교육도 사실 이제 좀 전에 그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기술이 생존입니다. 아까 칼싸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철칼로 쓰고 어떤 사람은 강철칼을 쓰는데 둘이 싸우면 주철칼 다 부서집니다. 그럼 죽어요. 그런 기술이 기초가 되고 바탕이 돼야지 영업을 하더라도 좀 잘할 수 있고, 그다음 물건을 사오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사올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물건을 사서 제대로 파는 게 맞습니다. 산 물건만 찾아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 기술이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공학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이제 실수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허라든지 이런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 그런 뭐 변리사를 통해서 어떤 거를 특허 범위에 넣고 그다음 혹시나 누가 뭐 침해를 했을 때 방어권을 어떻게 하고 그것도 이제 제가 일부 취급했던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절삭공구 연구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